반갑습니다. 원빈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출세간의 지혜로 꽃피우기 위한 공부, 원빈 스님의 도서관, 환희미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노모포비아, 스마트폰이 없는 공포 가지고 왔습니다. 만프레드 슈피처 지음, 박종대 옮김, 더난 콘텐츠 출판사입니다. 표지에는 스마트폰은 어떻게 우리의 뇌를 망가뜨리는가? 세상 똑똑한 줄 알지만 사고할 줄 모르는 포노사피엔스의 시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가지고 온 건 젊은이들에게 스마트폰이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라는 말을 했더니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근거를 조금 보여주고 싶어서요. 이 책 논문처럼 다양한 근거들을 다루고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소개해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본문 바로 읽겠습니다. 스마트폰이 만든 전염병, 건강, 교육, 그리고 사회. 스마트폰은 건강과 젊은이들의 교육을 해치고 민주사회를 위기에 빠뜨린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한 엄마가 내게 이런 하소연을 했다. 자신이 아들의 스마트폰을 빼앗으려고 하자 아들이 자신의 손을 깨물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중독의 신호다. 한국에서는 스마트폰에 중독된 젊은이의 비율이 30%가 넘는다. 2015년 10월 독일의 한 연구팀은 8세에서 14세 500명을 상대로 스마트폰 사용에 관한 조사를 벌였는데 그 보고서에 따르면 중독성의 위험을 보인 비율이 8%였다고 한다. 독일 건강보험공단은 소셜미디어 중독을 경고한다. 12세에서 17세 청소년들은 매일 평균 3시간 가까이 소셜미디어에 접속한다. 독일 직장건강보험공단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2.6%가 왓츠앱, 인스타그램, 스냅챗, 페이스북, 트위터에 중독된 것으로 드러났다. 세계보건기구는 2018년 6월 18일 질병에 관한 새로운 국제 분류를 제시하면서 컴퓨터 중독과 온라인 게임 중독을 질병에 포함시켰다. 한 17세 고등학생이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으로 뮤직비디오를 보다가 여자 선생님에게 적발되어 당장 스마트폰을 끄라는 지시를 수차례 받았다. 그러자 학생은 지시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선생님이 뭔데 스마트폰을 못 보게 하느냐라며 욕을 했다. 선생님은 곧장 학생의 스마트폰을 빼앗아 창밖으로 던져버렸다. 이후 그 선생은 1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물론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미국에서는 몇 년 사이 여자 청소년과 젊은 여성들의 자살률이 2배 증가했다. 원인을 분석한 결과 목숨을 끊으려는 심리적, 정신적 충동은 디지털 미디어의 사용 시간이 늘어날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0명의 여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영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 13세에 매일 3시간 넘게 페이스북을 이용한 사람은 18세에 우울증이 나타날 확률이 다른 아이들의 2배라고 한다. TV는 과체중을 낳는다. 비디오, DVD, 컴퓨터 게임은 더 심하다. 스마트폰이라고 해서 낫지는 않다. 어린아이와 청소년의 행동 반경은 30년 사이 90%나 감소했다. 운동 부족과 과체중은 세계적으로 증명된 디지털 미디어의 부작용 가운데 가장 확실한 것으로 꼽힌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은 교육을 해친다. 컴퓨터나 인터넷 연결이
학교에서 학생들의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주장은 지금껏 독일뿐 아니라 다른 어떤 나라의 연구로도 증명된 적이 없다. 총 50개국 이상에서 10년 넘게 조사한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의 결과에 따르면 디지털 인프라, 교실의 컴퓨터 무선 랜에 돈을 많이 투자한 나라일수록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는 오히려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책상 위의 스마트폰은 사고 능력과 지능을 떨어뜨린다. 그것도 그냥 책상 위에 놓여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말이다. 스마트폰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책상 위에 스마트폰이 놓여 있으면 거기로 사람의 주의력이 분산된다. 언제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은 인간의 상호 신뢰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다. 진실은 아직 신발도 신지 않았는데 그 사이 거짓은 세계 반바퀴를 돌아다닌다. 2018년 3월 사이언스에 발표된 한 연구 보고서에 대한 주석이다. 총 450만 번 공유된 12만 6천 개의 트위터 뉴스를 추적 조사한 연구다. 유튜브는 우리가 지금껏 경험해 본 적 없는 규모로 세계인을 극단화시키고 페이스북은 우리의 개인정보를 훔쳐간다. EU의 정보보호기본법에 따르면 명확하게 금지된 일임에도 말이다. 디지털 정보통신 기술이 인간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 즉 나쁜 자세로 인한 신체적 손상, 과체중, 우울증, 불안, 산만함, 학습 저하와 관련해서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 우리는 디지털 화면과 정보 통신 기술로는 손글씨나 정서법, 암산, 독도법을 익히지 못한다. 또한 무언가에 대해 의지를 불태우고 무언가를 실행에 옮기고 남에게 공감하고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 또한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인식, 즉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도달한 지적 수준이 노년의 치매 예방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빨라야 50년 뒤에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장기 연구의 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기술 영향 평가 없이 전 세계로 퍼져나간 스마트폰. 디지털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은 2007년 이후 다시 한번 급격하게 진보했다. 세상에 없던 새로운 기기가 발명된 것이다. 애플이 먼저 스타트를 끄는 이 기기는 표면적으론 통화가 주 기능이지만 충전용 배터리와 무선 인터넷 연결망을 갖춘 일종의 휴대용 컴퓨터였다. 게다가 이 컴퓨터는 손가락 터치만으로 움직이는 화면을 비롯해 카메라, 마이크, 여러 개의 센서, 속도 기압 나침반 센서, 스피커, 진동장치가 장착되어 있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물건을 정말 흥미롭게 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개발한 수십만 개의 프로그램, 앱인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 무선망, 인터넷, 글로벌 위성 내비게이션 시스템, GPS, 근거리의 다른 기기, 블루투스 및 다른 스마트폰과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우리는 이 기기로 일상의 많은 자잘한 문제를 해결한다.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은 물론이고 글과 그림, 소리 형태의 정보를 저장하고 교환한다. 또한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촬영하고 메모를 하고 행정 업무를 처리하고 일정을 짜고 메일과 메시지를 주고받고 여행지의 날씨를 확인하고 호텔을 예약하고 택시를 부르고 비행기나 기차의 연착 사실을 확인한다. 그뿐이 아니다. 편리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목적지를 쉽게 찾아가고 계좌 이체를 하고 온라인 쇼핑을 즐기고 공장의 생산 과정을 통제하고 별장이나
냉장고 상태를 관리한다. 전화통화는 당연히 기본이다. 간단하게 말해서 디지털 시대의 만능 도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실용적이다. 언제 어디건 갖고 다닐 수 있을 만큼 작고 정기 콘센트만 있으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고 원할 때면 언제든 우리를 세계의 나머지 지역과 연결시켜준다. 또한 GPS로 정확한 시각을 알려주기에 손목시계나 자명종이 필요 없고 고성능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어서 전문가가 아닌 이상 카메라와 캠코더로 사용하기에 손색이 없다. 이게 다가 아니다. 스마트폰은 그 사이 많은 기기들을 원격 조종하는 도구로도 활용하고 있으며 자동차에서는 계기판을 대체하고 심지어 엄마와 아빠의 스마트폰이 마치 새끼를 친 것처럼 베이비폰도 시중에 나와 있다. 부모는 이 물건을 베이비시터 역할로 사용할 수 있음을 알아차렸다. 베이비폰은 움직이는 다채로운 영상을 보여주고 다양한 소리를 낸다. 아이들은 화면을 슬쩍 넘기기만 해도 금방 내용이 바뀌는 이 물건을 넋이 나간 듯 바라본다. 특히 스마트폰에는 남들과 언제든 접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 기기가 나오기 몇 년 전에도 이른바 소셜미디어들이 존재했지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소셜미디어들의 거침없는 글로벌 진군이 시작됐고 그와 함께 스마트폰 자체도 전 지구로 휩쓸게 됐다. 어떤 기기도 지금껏 스마트폰만큼 빠른 속도로 전 세계에 전방위적으로 확산된 것이 없었다. 스마트폰은 지구상의 인구보다 더 많이 생산됐고 이용자 수는 벌써 40억 명이 넘는다. 또한 스마트폰 이용자의 절반가량이 하루에 5시간 넘게 이 기기를 사용한다. 이용자의 상당수가 소셜미디어를 1개 이상 사용하고 그중 가장 큰 미디어인 페이스북은 이미 이용자가 20억 명을 헤아린다.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5개 소셜미디어 중 3곳은 왓츠앱, 메신저, 인스타그램이다. 특히 페이스북은 50억 명이 넘는 이용자의 정보를 갖고 있다. 최근 많은 젊은이들이 스마트폰을 게임기와 TV로 활용하고 있어 유튜브가 전통적인 동영상계의 최강자인 TV를 대체했다. 사실 소극적인 시청만 강요하는 기존의 TV는 유튜브에 밀릴 수밖에 없다. 현재 전 세계 유튜브 이용자들의 시청 시간을 다 합치면 매일 10억 시간이 넘는다. 인류의 상당수는 깨어있는 시간의 3분의 1을 세상에 나온 지 10여 년밖에 안 된 이 작은 기계를 만지작거리며 보낸다. 우리는 이 기계로 온갖 일을 하고 수많은 가상세계를 체험하고 심지어 실제 인간과의 일상적 접촉까지 상당 부분 처리한다. 삶을 보내는 방식에서의 이런 변화는 뇌가 아직 발달 단계에 있으면서 뛰어난 학습 능력을 보이는 시기, 즉 태어나서부터 20대까지의 어린아이와 젊은이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 만일 인간 대다수의 체험과 행동이 이 작은 기계 하나로 새로운 차원으로 바뀌었다면 당연히 그에 따른 결과도 있을 수밖에 없다. 스마트폰과 건강. 스마트폰의 부정적 영향은 단순히 행동 중독에만 그치지 않는다. 스마트폰이 건강에 많은 해를 끼친다는 것은 이미 입증됐다. 하지만 그 심각성과 범위를 인지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건강상의 위해로는 근시, 불안, 우울, 주의력 장애, 수면 장애, 운동 부족, 과체중, 나쁜 자세, 당뇨병, 고혈압, 그리고 성행위와 운전 중의 위험 행동 증가를 들 수 있다. 그 사이 지역 기반 네트워크 앱이 다양하게 나오면서 많은 사람이
매일 낯선 타인을 만나 일회성이나 지속적으로 섹스를 나누는 것이 가능해졌고, 그로 인해 성병 확산의 위험이 증가했다. 또한 도로에서는 젊은 운전자들이 운행 중에 스마트폰을 보느라 기존의 교통사고 원인 1순위였던 알코올의 자리를 스마트폰이 차지했다. 그 밖에 스마트폰은 교육 과정을 침해함으로써 치매성 질환을 촉진하기도 한다. 이 부분은 교육에 관해 다른 장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겠다. 그 전에 방금 언급한 부작용 가운데 대표적인 몇 가지를 좀 더 상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건강, 과체중, 수면장애, 건강, 고혈압, 심혈관계 질환. 이 부분은 설명들이 다 있는데요. 항목만 읽어볼게요. 건강, 정신적 해악. 이 부분은 내용 조금 읽을게요. 나는 정신과 의사로서 스마트폰의 많은 위험과 부작용이 내 전공 분야에 속한다는 점을 먼저 밝힌다. 특히 주의력 장애, 불안, 중독, 치매, 우울증과 관련해서 말이다. 교육, 학업 성취도, 건강과 교육, 디지털 치매. 이 부분도 좀 읽어볼게요. 건강과 교육은 결코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사안이다. 건강한 정신은 건강한 육체에 깃들고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이 좀 더 오래 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아직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예가 치매다. 치매의 원인은 가장 빈번한 두 가지 원인, 즉 신경세포의 죽음, 예를 들어 알츠하이머병과 혈액순환 장애, 다발경색성 치매에서부터 뇌 손상을 통한 뇌 외부에 생기는 수십 가지 희귀성 질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런데 지금껏 별로 주목받지 못한 사실이 하나 더 있다. 다른 모든 쇠퇴와 마찬가지로 정신적 쇠퇴도 추락의 시작 지점이 높은 곳에 있을수록 바닥에 떨어지는 시간도 오래 걸린다는 것이다. 스마트폰은 이 두 가지 요소, 즉 운동과 교육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인간의 육체활동과 정신활동을 현저히 저하하고 그로 인해 인간의 교육과 육체 건강에 해를 끼친다. 그래서 디지털 치매는 결코 공허한 말이 아니다. 사회적 행동, 사회, 신뢰, 사회, 극단화, 사회, 탈진실, 사회, 여론조작과 민주주의 붕괴. 사회적인 부분에서는 탈진실에 해당되는 내용 짧으니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소셜미디어인 트위터 역시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불가피하게 우리 사회의 문제를 던지고 있다. 진실한 뉴스보다 가짜 뉴스가 더 빨리, 더 멀리, 더 깊이 확산되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이는 300만 이용자에 의해 총 450만 번이나 재전송된 12만 6천 개의 트위터 뉴스를 조사한 사이언스의 보도로 명확히 확인됐다. 이런 현상의 원인은 트위터 자체가 아니라 호기심에 젖은 사람들이 트위터를 그렇게 이용하는 데 있다. 오늘 스마트폰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 위해 해당되는 부분을 읽었습니다. 앞부분이거든요.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세상의 모든 지식을 출세간의 지혜로 꽃피우기 위한 공부, 원빈 스님의 도서관, 환희미소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